좋아요, 구독. 사실 올 한 해 동안 반도체 업황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우려감도 너무 커지면서 특히나 이 기술주의 조정을 심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내년에는 그럼 이런 반도체 업종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올해 유독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주, 그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떻게 좀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 시점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반도체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철저하게 네. 영향을 받고 있는 네.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대 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부분. 지금 반도체 가격이 왜 하락을 하고 반도체 업황이 왜 힘든 상황일까? 수요의 성장이 이게 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공급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소위 말하는 부족의 상황이 아닌 남아 도는 상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수요 공급 원칙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고 긍정적인 모습, 여기서도 바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요의 모멘텀이 2차 전지에서는 시장을, 소위 말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 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끌어갔다. 반도체라는 일반적인 DRAM이랄지 아니면 NAND 플래시랄지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우리 2차 전지도 어쩌면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IT 전기전자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 DRAM과 NAND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시절에 교체 주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근데 4차 산업혁명군의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현실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2차 전지 수요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고, 그 부분은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 폭발적인 수요는 상당 기간 앞으로 눈에 보이면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산업물의 우리 실생활 변화의 결과물이었다라는 점. 잘 보시면 수요 측면 전통적인 수요가 있고 혁신적인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 나눠보게 된다면 PC랄지 서버 수요랄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이랄지 핸드폰에 대한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입니다. 근데 혁신적인 반도체 수요 생각을 해보면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소위 말하는 인포테인먼트, 2차 전지, 그 다음에 맵을 활용한 전략, 자율주행, 모든 것에 다 집합체였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화석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상당 부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자동차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진입을 해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중에 특히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요는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런 수요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공급 측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공급 측면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고 조정 사이클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공급 측면에서 수요의 성장이 미흡하다라면 이들 소위 말하는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은 최소의 가동률을 돌려야만 단위당 고정비를 계속해서 유지 내지는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최소 고정률마저도 가동을 못하게 된다라면 고정비 부담만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렇다 보다는 당연히 그 회사는 적자에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네. 이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적자의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해보면 이거는 가동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재고 조정 사이클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공급 측면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 이 속에서 왜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혁신과 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IT에는 옛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진화 과정을 겪었고 혁신 과정을 겪었는데 혁신 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근데 스마트 기기가 뭐 그 아이폰 14, 아이폰 13 뭐 이렇게 하면서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보다는 네. 약간 의문이 많이 갔죠. 네. 이건 그냥 진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네. 그러면 실질적인 혁신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네. 지금 단기간에 과연 IT 쪽에서 혁신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 약간 의문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혁신보다는 진화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은 재고 회전 사이클, 그러면 우리 기업 실적 내에서는 재고와 관련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재고 회전율이랄지 재고 회전 일수랄지 이때까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었던 회계 항목을 찬찬히 이제는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주면서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좀 넘어가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가지는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IT 가전에서는 교체 주기에 대한 진입 여부를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복합적인 4차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셔야 되겠다. 근데 IT를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IT는 일단 침체기와 성장기를 분명히 맞이하게 되면 사이클을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침체기 경험적으로 IT 업체들이 침체기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위 말하는 시장과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침체기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재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영업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됩니다. 네. 우리 장사 잘 된다. 우리 매출 이렇게 그렇습니다. 늘었다. 우리 영업이익 이만큼 좋다. 네. 이렇게 되면 주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기에는 그런 얘기 할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재무적인 관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주주 친화 정책 대표적인 것이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EPS 소위 말하는 주당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사주 매입 소각이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면 발행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영업이익은 똑같다 하더라도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나의 주당 순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재무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영업 침체기에는 통상적으로 IT 기업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 과거 애플 컴퓨터도 그랬고요. 테슬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재무적인 어떤 활동을 상당 부분 많이 해왔다라는. 그러면 우리 IT 기업들도 과연 재무적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해 나갈지 네. 이 부분 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IT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IT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것이 다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을 하는 전략입니다. 모든 시클리컬 산업의 핵심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요, 모멘텀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는요, 지속 성장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 공급 측면에서 지속 성장 투자 어떤 관점인지 다들 아시게 될 것 같고, 수요 측면은 모멘텀이 과연 이 제품의 수요가 살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여기서 나뉘게 되죠. IT와 반도체. 반도체는 소위 말하는 수요 모멘텀이 지금 제한적이지 않겠냐. 네. 하지만 2차 전지는 수요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걸림돌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될 것이다. 이 부분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